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단기에서 건축 구조와 건축 계획을 강의하고 있는 안남식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2년 공무원 첫걸음 라이브 설명회를 진행할 텐데요. 지금 아마 이 들어오신 분들이 비전공자, 전공자, 그리고 지금 제 수업을 듣고 계신 분, 또는 지금은 안 듣고 계시지만 앞으로 들을 가능성이 있으신 분,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건축직 공무원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건축직 공무원으로 합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데요. 다음으로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건축직 공무원이 점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합격 컷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또는 단기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비전공자도 이게 응시가 가능한 게 이 건축직 공무원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하면 도대체 합격선이 왜 낮을까요? 합격선이 낮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거를 어느 정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라이브를 듣고 계신 분들이 비전공자가 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건축직 공무원의 이 전공 과목, 건축계획, 건축구조 두 과목의 전체적인 특징, 요걸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계획과 건축구조의 문제의 특징은 국어나 영어에 비해서 지문이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어, 영어, 그리고 한국사 이렇게 세 과목을 봤을 때 한국사 지문이 월등하게 짧죠. 우리 건축계획이나 건축구조 전공 지문을 가보시면 훨씬 더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이 일단 짧다라는 거는 빨리 풀 수는 있는데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올라가죠. 그리고 두 번째도 보시면 수능처럼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 별로 없습니다. 전체에서 정말 한두 문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건축 계획이나 건축 구조 전공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력, 결국엔 암기력입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축 구조는 이게 뭔가 수학과 관련된 수리 과목이니까 이해 과목 아닌가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건축 구조가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기 위해서는 제가 선정위원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선정위원 문제를 선정을 하다 보면 이 문제를 수험생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1분 안에 풀 수 있느냐, 이거를 타겟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1분이 아니라 45초 내지 50초 정도로 타겟을 맞춥니다. 그래서 45초나 50초 내에 풀 수 있는 사고력이 있는 문제 찾기 거의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이해를 바탕으로 그냥 단순하게 보고 1초 내로 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압니다. 이게 아무리 건축 구조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암기구나. 그래서 암기를 누가 더 많이 했느냐, 어떤 주어진 범위 내에서 암기를 빠르고 정확하게 하느냐, 공부를 해보시면 특히 건축 구조 휘발성이 매우 강합니다. 공부했다 하더라도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돌아서지 말라고 가끔가다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암기한 걸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모두 다 전체를 다 분석을 해서 커리큘럼과 강의 방식이 결정이 된 겁니다. 자, 모든 강의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듯이 이렇게 PPT로 진행을 합니다. 이 PPT 만드는데 무지막지하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보통 저하고 여직원 둘하고 셋이서 2년 6개월 동안 걸려서 대략 한 5,000페이지, 6,000페이지에 해당하는 PPT를 모두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PPT와 판서, 당연히 뭔가 풀이 같은 내용이나 암기법, 중요한 거 그림, 이런 건 전부 다 칠판에다가 전부 그려서 판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결국에 하나의 문장에서 이 핵심이 되는 이런 단어나 숫자가 꼭 있습니다. 어떤 문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시면 어떤 문제에서 이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틀린 문장, 옳은 문장에서 뭐가 중요한 단어나 숫자냐, 항상 저희 계획이나 구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핵심이나 핵심 단어나 숫자를 빵꾸노트를 활용해서 거기에 들어갈 단어나 숫자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강의 자체가 그냥 쭉 이렇게 말로 되어 있는 문장을 쭉 읽는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그래서 그 단어나 숫자가
강의를 들으면서도 더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강의 방식이 바로 이 빵꾸노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거의 모든 전공 이론이나 관련된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이런 거는 전부 다 제가 요리를 해서 드립니다. 심지어는 일부 약간의 제가 소화까지 시켜서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최종적으로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에 제가 계속 도와드리는 이 요약정리와 암기법,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서브노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만의 서브노트, 이게 결국에 수험장에서는 그 한 권이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뒤에 전체적으로 제가 커리를 쭉 설명드리겠지만, 그 커리가 최소한 6회독을 그대로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1년 커리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자동적으로 6회독. 그러면 이 6회독만 전부 다 들으면 무조건 합격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적어도 한 20회도 이상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서브노트, 이거를 전체 다 종합을 해보면 이제 넉넉하게 합격을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제가 강의 커리큘럼 또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축계획 다음 페이지 건축구조의 출제 경향 분석을 먼저 쭉 한 겁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출제 문항표가 있죠. 출제 문항표에 좀 노란 게 두 개가 있고 밑에 녹색이 있습니다. 이 노란 거 두 개가 2021년 왼쪽에 있는 노란 거 괄호 바깥에 있는 게 지방직구급,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게 국가직구급, 밑에 있는 녹색이 2021년 국가직 7급, 그리고 서울시 7급, 이렇게 최근 4회 동안 진행된, 최근 4회 동안 시행됐던 건축계획과 건축구조의 출제 문항수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비슷하다는 소리는 제가 OT에서도 다 설명을 드렸지만, 선정위원 들어가면 선정위원한테 딱 한 장짜리, A4에 한 장짜리 가이드라인이 주어집니다. 교수님, 이상한 문제 내주시면 안 되고요. 이의제기 들어갈 문제, 그런 문제 내주시면 안 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이 표가 주어진다고요. 이 표가 주어져서 여기서 몇 문제 내주세요, 몇 문제 내주세요. 여기에서 선정위원 2명이니까 2명이 상의하에 한두 문제씩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8문제에서 뭐 10문제, 9문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지만 결정적인 그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2020년, 2021년 딱 2년 동안에 바뀌었습니다. 2019년까지, 2007년부터 19년까지 13년 동안 나왔던 기준은 제가 잘 알죠. 여러 번 들어갔었으니까. 그런데 20년, 21년도에 보시면 여기 4편의 건축 설비가 지금 3문제 내지 4문제? 4문제가 3번이 나왔잖아요. 4문제가 3번이 나왔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 건축 설비는 20%로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20%, 4문제가 나오는 게 기본인데, 여기서 그대로 따라가면 4문제, 아니면 3문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근데 원래 이게 한 문제 내지 2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낼 때만 해도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였었는데, 이게 4문제로 올라갔다는 소리는, 아, 건축 설비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건축 설비는 기사 문제까지 범위를 넓어야겠구나, 이렇게 분석이 되며 실제 강의도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기본 이론 같은 전체 강의에서도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제가 합니다.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테니 그거를 여러분들이 강의만 잘 따라오시고, 이렇게 더 준비하세요.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무원 여태까지는 건축설비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지만 건축기사 더 공부해 주세요. 이런 걸 잘 따라서 추가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건축계획과 건축구조. 건축구조는 제일 위에 보시면 역학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역학 포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자, 역학이 제가 계속 포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너무 쉬운데, 정말 쉬운데, 이 워낙 수포자들이 많기 때문에, 또는 굉장히 수학이니까 풀이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지레짐작 하시는데, 아마 건축 전공자들한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구조 역학은 건축 전공자들한테는 전체 레벨이 한 50단계까지, 1부터 50단계 이만큼을 대학 4년 동안 배우는데, 그 중에서 레벨 한 1, 2, 3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1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1분 안에 계산기 없이 푸는 문제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구조 역학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2020년, 21년 여기에 3문제, 4문제, 5문제, 평균은 무조건 4문제 나옵니다. 즉 20%가 나온다는 거죠.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역학은 항상 10%였어요. 두 문제를 기준으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네 문제가 기본이라고요. 그 얘기는 절대 역학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주변에 역학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이 찍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나 조금만 공부하면 역학만 맞히면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조 역학이 무려 4문제가 평균으로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출을 분석을 한 걸 토대로 해서 1년 커리를 보여드리면 처음에 기초이론 보통 우리 비전공자들이 주로 듣는 거죠. 우리 전공자들이나 재시생들 당연히 안 들으셔도 됩니다. 기본이론, 심화이론 합해서 제가 원래 다른 학원에서 강의할 때는 기본이론, 심화이론을 따로따로 했어요. 한 3개월, 1개월. 근데 여기 오니까 무조건 8주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합칩시다. 합쳐서 4개월을 그냥 통째로 갑시다. 8주 이렇게 해서 전체로 나가는데 기본이론과 심화이론은 굉장히 심도 있게 나가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이론은 계획은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아마 누구나 다 느끼실 겁니다. 비전공자도 계획은 할 만하다라고 하시는데 구조는 전공자도 어렵습니다. 제가 구조 전공자 아닙니까? 구조 전공인 공학 박사인 제가 봐도 어려워요. 제가 봐도 어려운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면 제가 얼마나 더 쉽게 설명을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 건축 구조가 98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대한 컴팩트하게 모든 내용을 다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이론이 끝나면 밑에 보시면 두 번째 꼭지에 핵심 기출지문 총정리가 있죠. 핵지총이라고 하는 게 기출문제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배운 이론 내용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기출을 딱 들어가 보면 열심히 공부하고 외우긴 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풀겠다 이러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면 완충작용으로 핵심 기출지문만 뽑아서 OX 이렇게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대략 한 60%, 전체 기출 지문의 한 60%만 핵심되는 내용만 꼽아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뼈대를 잡으시라는 의미로. 그래서 핵지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걸 거치시고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요건 이제 15개년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번에 이제 제가 이 회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빵꾸노트입니다. 빵꾸노트가 아마 다른 우리 건축직의 교재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고 저만이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 저도 지금 매우 부담되긴 하지만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식 문제풀이 빵꾸노트가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을 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특수한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6월 초에 제가 알기로 지방선거가 예정이 돼 있어요. 원래 보통 지방직 9급에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시험을 보시는 지방직 9급 시험은 매년 6월에 첫 번째 토요일에 보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이게 지방선거하고 일정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선거 이후로 갈지 아니면 이전으로 올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다 이전에 왔어요. 즉 5월 달에 시험을 본다는 거죠. 5월 달에 시험을 보게 되면 실전 모의고사와 파이널 특강 같은 경우가 너무 촉박하게 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모두 다 마무리하는 가장 마지막 강의가 적어도 시험 1, 2주보다는 전에 끝나야 여러분들만의 진짜 모든 아무것도 수업을 안 듣고 1, 2주 동안은 5과목을 쫙 여러분들만의 정리할 시간을 드리는 게 제 모토인데 지금 이게 안 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올해는 좀 특수하게 보통 한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이 일정이 발표가 됩니다. 지방직 9급 시험이 발표가 되면 아마도 파이널이나 실전 모의고사를 약간 조정을 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기초서부터 최종 파이널 특강까지의 모든 커리가 여러분들의 고득점과 합격의 정조준이 돼 있다는 거, 아주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 비전공자들이 주로 들으시는 이 과목, 주로 기초이론이죠. 자, 기초이론, 건축계획과 건축구조로 돼 있는 판서노트라고 돼 있는데, 이 판서노트는 제가 이제 샘플로 하나 보여드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여드릴 파이널 특강의 PPT 자료가 꽤 많은데, PPT의 이론 플러스 문제, 이론, 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서노트는 그냥 이렇게 필기노트하고 좀 다르게 PPT 자료가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각각 계획, 구조 각각 2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서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기본서. 자, 여러분들 지금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벤트 어딘가 찾아보시면 이 기본서의 예스24에서 구입하신 거 요거를 뭐 구입 내역을 갖다가 올려주시면 뭐 추첨해 갖고 상품 드리고 있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죠. 실제로 이 기본서 이 두 개가 건축계획과 건축구조 얘네들 예스24에서 8월과 9월에 거의 이제 건축직에서는 독보적인 1위를 했었죠, 이미. 그거를 이제 물론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지만 저는 이미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본서를 가지고 충실하게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중간중간에 단원별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도 달아드렸고 그림도 판서도 적절하게 들어가고요. 지금 그 내용은 없지만 이론 내용을 보시면 제가 출처를 전부 다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출처가 강의하면서도 출처가 몇 번 됐다, 15번 됐다, 뭐 2번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출처만 보셔도 얘는 한 번 출제됐고 2번 출제됐는데 얘는 15번 출제가 됐어. 당연히 15번 출제된 테마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도가 일단 확 차이가 나죠. 그래서 당연히 그걸 제가 출처를 전해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생방송을 들으시고 지금은 내가 어디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에 내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1월에 시작하시면 6월까지 시험이 딱 5개월밖에 안 남습니다. 5개월 만에 이거를 11개월 커리를 다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출처를 보시라 이거죠. 출처에서 10번 이상 출제된 거 우선, 그 다음에 8번 이상 5번 이상 이런 식으로 역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빵꾸노트나 기출로 가시라 이거죠. 모든 거를 다 미리미리 예상을 해서 이런 경우의 수나 저런 경우의 수를 전부 다 감안해서 만들어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이론이 끝나고 지금 제가 열심히 기본 이론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11월부터 이제 핵지총으로 들어갑니다. 핵심 기출지문 총정리죠. 이것까지 이미 지금 발간이 돼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볼 때 다음 달 정도 되면 이제 1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죠. 보시면 기출문제집에 여태까지 2007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출된 내용 한 1280문제를 몽땅 다 담는 게 이제 15개년 기출문제집이고 그 1280문제 중에 대략 한 50% 내지 60%만 따와서 핵심되는 내용만, 물론 제가 그냥 50%라고 해서 무조건 나온 거에 반 이게 아니라 일일이 다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분석을 해서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지문만 엄선해서 지금 보시면 꼭지가 있죠. 테마 1, 세부. 그래서 기본 테마가 있고 세부 테마가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져 있는 테마별로 공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따로 분석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이렇게 해서 핵지총이 어느 정도 이제 연착륙이 됐으면 이제 기출문제집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15개년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기출문제 이 14개년을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문제와 해설이 돼 있고요. 시험까지 기본서 최소 몇 회도 뒤쪽에 나옵니다. 뒤쪽에 나오는데요. 예, 간단하게 실시간 질문 답변을 드리면 최소 몇 회도가 한 미니멈 2자릿수 10회독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합격을 꼭 원하시면 20회독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최소는 무조건 10회독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건축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참고로 여러분들 기본 이론은 열심히 그냥 수업을 듣고 기출문제집은 내가 혼자서 따로 독학을 해도 돼. 그런데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특히 건축 구조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계산하는 문제들은 제 풀이를 꼭 들으시면서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지금 5번 문제를 갖다 해설이 저렇게 돼 있는데 해설만 제가 필기에다가 쭉 판서를 해놓으면 인강 듣는 거하고 독학하는 거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그건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주로 제가 설명을 여기 책에 없는 내용을 위주로 합니다. 여기에 더 추가로 설명할 것 또는 더 중요한 게 기출 변형이죠. 이 문제를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똑같이 나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주로 당연히 문제가 바뀌죠. 어떤 식으로 바뀌겠느냐 이걸 설명을 드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혹시라도 기본 이론만 듣고 기출을 혼자 독학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기본서와 기출입니다. 이 두 개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기출 내용도 알차게 준비를 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이제 지금 이 세상 건축직에 어디에도 없는
아직까지 나오지도 않은 빵꾸노트. 지금 교수님 뭐 있네요. 근데 이 있는 거는 이미 제가 지금 막 만들고 있는 아래 한글 파일입니다. 아래 한글 파일이고, 이거를 지난 학원에서 이게 몇 장만 나눠줬어요. 하루에 한 장씩만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런 평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지금 교재로 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사이트에서도 질문 굉장히 많습니다. 교수님 기본서 언제 나와요? 기출문제집 언제 나와요? 빵꾸노트는 언제 나와요? 지금 아예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빵꾸노트도 지금 제가 열심히 막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저도 사람인지라 강의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좀 쉬기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늦어집니다. 더군다나 우리 출판사에서 새로 이제 학원을 옮기다 보니까 출판사 이 처음서부터 조판을 다시 짜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빵꾸노트는 내년 2월 말까지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기본수 분량이 상당한데 10회도. 좋은 질문입니다. 이 좋은 멘트입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온 게 기본서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10회독이 가능이나 하냐? 지금 제 합격자, 나중에 제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 군무원 합격자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15일인가? 그때 발표를 하는데, 그때 발표를 하면 제가 우리 공단기 사이트에다가 수강 후기를 올려달라고 부탁을 할 거예요. 합격 후기를. 그 합격생이 제 기억에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3월이 가기 전에 60회독을 하셨어요. 기본서를 60회독.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중요한 내용 10회독까지 가지도 않는답니다. 한 5회독 정도 가면 제가 설명한 내용, 빵꾸된 내용, 중요한 내용이 대부분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나중에 6회독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3일이면 된대요. 처음에 그러니까 6번째 6회독제 3일, 그러면 7회독제는 이틀 반, 8회독제는 이틀, 이런 식으로 와서 마지막에 10회독이 넘어가면 하루에 한 번씩 쫙 본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이 900페이지 관련된 걸 전부 다 정독을 하고 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거를 쫙 먼저 보고, 처음에 할 때 1회독에서 3회독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걸리는데 그리고 나서는 엄청 빨라집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정말 뭐 한 20회독, 30회독 정도 되면 그 다음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이제 볼 필요가 없죠.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을 테니까. 나머지는 이제 설명 안 하신 부분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이런 거 보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공부는 하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시작을 하셔야, 그리고 나서 본인만의 팁이 생기고 요령이 생기고 교수님은 모르는 뭔가가 생기는 거지. 아니 10회독을 가능이나 해? 아니 난 포기. 시작도 안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요. 자, 빵꾸노트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제가 그 기대하는 거를 너무너무 잘 알고 부담감도 갖고 있는데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두 장은요, 이게 실제 강의 PPT입니다. 강의 PPT고 왼쪽에 제목을 보시면 건축기획 파이널 특강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021년도는 지방선거 때문에 5월 달에 시험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실전 이 파이널 특강을 먼저 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특강을 제가 먼저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 파이널 특강 자료입니다. 제가 기본 이론 자료 그리고 뒤쪽에 나가는 이 파이널 특강 자료가 거의 비슷한데, 당연히 예를 들어서 기본 이론의 자료가 1300장이면 파이널 특강의 자료는 200장입니다. 한마디로 6분의 1로 확 준 거죠. 줄어서 더욱더 중요한 것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열전도율 저런 식으로 나올 때 두께가 몇 메타냐, 요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벽 표면적, 열전도 비저항 뭐 이런 식으로 요게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 요게 지금 녹색으로 돼 있는 것들이 요게 진짜 핵심 키워드라고요. 얘를 알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거 아마 PPT, 여러분들 대학에서 PPT 발표 자료 만들어 보신 분 알지만 이 자체 그냥 PPT 자료를 한 100장 만드는 데도 시간 왕창 걸리는데, 이걸 다시 만들고 에다가 다시 가로치고 이걸 다시 애니메이션 다 입히고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리죠. 이게 저 좋으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집중도를 높이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다른 데는 몰라도 괜찮아요. 저 흰색으로 돼 있는 거 모르셔도 괜찮다고요. 저 녹색이 있는 것만 눈에 혹혹혹 들어와 있으면, 그것만 남아 있다면 내가 무슨 내용으로 공부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문제는 맞힐 수 있어. 이렇게 되면 합격하는 데 지장 없다 이거죠. 비전공자는 기초이론을 듣고 기본을 듣는 게 좋을까요? 자, 비전공자는요,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기본 이론이기 때문에 전공자들도 이런 내용은 매우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압축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 이 단어조차 생소하고요. 인장 변형률 뭐 한계가 있고 이상이 있고 이 표 있는 거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이런 표를 한 3,000개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자도 어려운데 비전공자들은 이거 하는 게 맞아? 당연히 기초이론을 하셔야죠.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기초이론은 20강이니까 전체 내용 중에 대략 한 3%? 3%만 아주 쉬운 것만 엄선해서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이론을 보시면 야 이거 할만한데? 이렇게 딱 느끼시게 될 거라고요. 왜냐하면 쉬운 것만 모아놨으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기본을 듣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요게 이제 파이널 특강이고요. 실전 모의고사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전 정리를 해드리면 기초이론 20강씩 가볍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쉬워요. 너무 쉽기 때문에 비전공자 당연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및 심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4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다는 거. 핵지총 그 다음이고요. 15개년 단원별 기출. 자, 단원별 기출은 다시 설명드리면 기출 문제만 제가 풀이해드리지 않습니다. 기출 변형으로 계속 해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빵꾸노트,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도 다 대부분 아시겠고, 실전 동영과 2주 파이널은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언제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1년 커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이제 아시겠고, 아마도 우리 생방송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그렇다면 공무원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어떻게 공부를 해야 고득점을 받아서 합격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어떻게 고득점을 받느냐를 아시려면 이 문제, 항상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항상 모든 게임에서 위태로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공 과목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먼저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석은 제가 한다고요. 제가 해서 다 음식을 만들어 드리니 여러분들은 잘 드시기만 하시면 된다 이거죠. 지문이 짧고 사고력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간단한 키워드를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나 숫자를 암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바로 빵꾸노트고 PPT 자료인 거죠. 1년 커리를 순차적으로 따라가는 게 가장 좋죠. 당연히 7월부터 이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기초이론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전공자는 안 들으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전공자라 하더라도 나 전공이긴 전공인데 건축 설계를 전공을 했어. 건축 설계만 열심히 해서 구조를 거의 안 들었어. 그러면 적어도 건축 구조에 대한 기초 강의는 들으실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1년 커리를 전체를 다 따라오시면 최종적으로 이제 고득점은 당연히 보장이 되지만, 간혹 가다가 맨 밑에 보시면 8개월 또는 6개월, 아니 나는 11월에 시작해, 지금 이 생방송을 듣고 나 내일서부터 시작할 거야, 그러면 11개월 커리를 도저히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중간중간에 중요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 중요도를 지금 여기서 보시면 기본 이론과 핵지청, 기출변형 등등등의 이 과정이 지금 거의 같은 내용을 조금씩 반복하고, 이론만 사람이 그냥 문장으로 돼 있는 거 열심히 공부하면 지겹습니다. 이게 외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OX 문제 또는 1, 2, 3, 4 객관식 또는 빵꾸노트, 이런 식으로 뭔가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커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최종적으로 고득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맨 밑에 있는 자신만의 서브노트, 단권화가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맨 마지막에 파이널 특강도 해드리긴 해드리지만, 이거 이외에 또 저는 저 나름대로 보기 좋게 한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거 나는 별로 안 좋은데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걸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서브노트를 만든다고 해서 반드시 합격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합격한 사람들을 보면 너도 나도 똑같이 다 하나같이 아주 근사한 서브노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실시간 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외우면 까먹어서 회독수 늘리기가 엄두가 안 난다. 중요한 거 먼저 보고 수업 때 언급하신 부분 채우면서 공부하는 거.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좋은 질문인데요. 간혹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건축직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아요. 낮은 이유가 뭘까요? 건축직 공무원들은 머리가 안 좋고 공부를 안 해서? 전혀 그거 아니죠. 다들 머리는 비슷하고요. 공부도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합니다. 자기 인생을 울고는데 엄청 열심히 하죠. 왜 성적이 그렇게 커트라인이 낮을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너무 범위가 넓고 말씀하신 대로 외우면 까먹고 이거는 지금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이거나 지금 이 시청을 하고 계신 분들이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워낙 범위가 많기 때문에 이걸 누가 더 잊어버리는, 까먹는 속도보다 다시 반복해서 다시 머릿속에 들어앉히는 시간이 누가 더 빠르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10회독이 나오는 거고 20회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질문을 아주 잘하셨는데 일단은 범위가 너무 넓으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출처를 적어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중요도죠. 중요한 것부터 먼저 집어넣어서 제 지금 몸을 보시면 뼈대부터 먼저 골격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표피를 붙이고 손톱을 붙이고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뼈대도 안 돼 있는데 뭔 표피고 뭔 손톱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까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먼저 머릿속에 넣어놔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하신 분들한테도 제가 답변을 드린 이유가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6번이 반복이 되니 처음에 기본 이론 할 때 1회독 할 때 너무 지엽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너무 하나하나 단어 용어 하나하나 보지 마시고 시간 많이 끄지 마시고 빨리빨리 넘어가시라고요. 끝까지 일단 회독수를 늘리셔야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뒤쪽에서는 이해가 가는 게 있다고요. 그 경험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독이 아니라 다독으로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지금 실시간 질문 있으면 계속 올려주세요. 지금 사전 질문 제가 받은 게 있어서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개 골라놨습니다. 자, 건축직이 보니까 행정직 막 하다 보니까 뭐 87, 88 이러는데 0.5점 때문에 떨어지는데 건축직 보니까 60, 50 막 나오니까 여기 뭔데 이렇게 나죠? 그러면 비전공자가 한번 준비해도 괜찮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합격컷이 낮고 그리고 면접에서 이거 비전공자들 질문 단골 질문입니다. 면접에서 비전공자에 대한 굉장히 뭔가 편견이나 차별이 없을까? 비전공자니까 건축직에 대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막 건축 전공 질문 막 무지무지하게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비전공자일수록 자기가 비전공자라는 티를 낼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소개서를 하다 보면 전공자다 비전공자다가 갈립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비전공자 합격생들이 면접 보고 나서 하는 소리가 차별은 전혀 없었다. 항상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게 밑에 거죠. 실제 합격을 해서 들어가셨어. 비전공자야. 그런데 실무에 있어서 전공자도 힘들어 하는데 비전공자가 할 수 있느냐? 요거가 문제인데 제가 그래서 아예 건축직 공무원 이제 은퇴 1년 남겨놓으신 분한테 그분은 경력이 28년 됐더라고요. 28년 경력자한테 물어봤어요. 비전공자와 전공자가 처음에 신입으로 들어오면 어느 정도 레벨인지 좀 얘기를 해달라. 그 정성적으로 말고 정량적으로 좀 해달라. 그랬더니 28년 베테랑이 100이라고 했을 때 전공자는 한 3 정도로 본답니다. 3. 그러니까 97을 평생을 거쳐서 97을 전부 연구하면서 가야죠. 그런데 비전공자는 2랍니다. 2. 그러니까 전체 100이라는 걸 봤을 때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1 차이가 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전공자도 들어가서 생짜로 무조건 봐야 됩니다. 실시간 질문 하나 더 볼까요? 면접 강의 개설 계획? 제가 면접 강의는 따로 개설 계획은 없고요. 우리 옆에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공단기를 뭐 광고하는 꼴이 되는데 PT 교수님의 이거 자료를 보니까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따로 면접 강의 제 강의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런 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쭉 가다가 이제 지금은 아니고 내년에 한 3, 4월 정도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시험에 다가오면 그 얘기를 제가 강의에서 꼭 할 겁니다. 아예 지금 생방송이니까 여기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경채가 됐건 공채가 됐건 군무원 시험이 됐건 무조건 필기 합격이 되시면 수강 후기에다가 올려주세요. 그리고 본인의 이메일을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든 해당 내용을 이메일로 다 지금 면접 강의가 이거보다 더 좋은 자료를 드립니다. 자료를 드리고 직접 통화를 해서 드리려니 그건 이제 여러분들과 저만의 프라이빗한 이메일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의 수강 후기와 이메일을 꼭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보고 더 가겠습니다. 자, 또 이제 전공자도 그렇고 비전공자도 그렇고 요게 대표 이제 공통 질문인데요. 구두 공식 너무 어려운데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거 왕도 없습니다. 이거 공식이나 역학 문제는 그냥 수학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여러 개를 풀어보셔야 돼요. 이것저것. 그래서 기출 변형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저를 믿어주세요. 전체 구조역학 계산 문제는 건축 구조 전공자, 건축공학 전공자 4년 커리에서 제일 쉬운 거 1%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예요. 쉬운 것만, 아니, 그 어려운 구조역학 문제를 1분 안에 40초 안에 풀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제가 지금 여기는 없는데 그렇죠. 제가 언젠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원에 합격 후기에 올라왔는데 그 합격 후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는 영문학과 전공의 비전공자입니다. 그래서 건축직이 낮다는 소리 듣고서 제가 한 1년 10개월을 거쳐서 2년치를 계획하고 수강을 했는데 10개월 만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역학을 제가 여기서 똑같이 강조를 했거든요. 역학은 쉽다. 쉬우니까 저를 믿고 무조건 따라오셔라. 쭉 했는데 이 사람이 수포자예요, 또. 수포자라 열심히 막 강조를 했었는데 그거를 저를 믿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서 점점 알겠더라라는 거. 그거를 그 수강 후기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군요. 그 면접 강의는 스티마라고 합니다. 스티마. 어쨌든 제가 우리 강사 휴게실에 이렇게 가보니까 스티마 면접 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교재가.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사 자격증이 없어도 건축직 공무원 합격할 수 있느냐? 보통 이건 실질적인 통계입니다. 합격자의 한 60% 정도가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는 없어도 된다는 거죠. 특히 비전공자들 얘기죠. 그런데 비전공자들이 합격한 합격 수기를 보면 대부분 기능사 3점이라도 꼭 따실 것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저 기능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다른 데서 기사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기사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건축 기사 실기가 공부할 거 많거든요. 또 외울 거 많은데 거의 한 2주를 풀로 공부를 하셔야 돼. 2주를 풀로 외워야 되는데 이게 그 많은 양을 공부한 게 공무원 시험에 얼마나 나오느냐? 한 3% 나옵니다. 3%. 그러니까 정말 이게 좀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저거는 여러분들이 대신에 전체에서 5점이면 평균 5점이면 전체 모든 과목에 5점씩이니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가급적 따실 거를 권유하는데 혹시라도 비전공자가 도저히 건축기사는 못 보겠다 그러면 기능사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자가 이번에 건축기사 취득자인데 전공 과목 시작을 공통 과목에 비해 여유를 두고 준비해도 되는 분량인가요?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역시 질문 좋은데요. 제가 실강생들한테 계속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합격은요 5과목의 평균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계획 95, 건축구조 무지하게 열심히 해서 95, 너무 좋아, 영어 35. 실제로 이런 사람 있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그 사람이 잘못 공부를 한 거예요. 건축계획 70 맞아도 되고 건축구조 75 맞아도 됩니다. 영어를 어떻게 해서든지 50, 60을 맞아서 그 평균만 넘기면 합격을 한다고요. 5개의 평균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나중에 전공 과목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풀커리에서 본인이 그 시간에 맞춰서 잘 보시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 5과목 중에 틀림없이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영어하고 구조. 이 영어하고 구조를 무조건 공부를 많이 빨리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두 개는
꽈락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빨리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 자, 건축직 고득점 합격하려면 말씀드렸죠? 자신만의 서브노트,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서브노트는 언제 만드는 거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본 이론은 끝나야죠. 기본 이론은 끝나서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는데, 야, 4개월 동안에 뭐 무려 거의 한 180강에 가까운 이런 강의를 쫙 들었는데, 내가 도대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뭐지? 열심히 공부해서 암기를 해도 금방 잊어버리는데 그 180강 강의 들었다고 모든 게 다 남아있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본 이론 듣고 나서 서브노트 작성할래야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일 것 같고. 그래서 핵지총이든 기출문제건 저 뒤쪽에 가서 어느 정도 해독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내공이 지금부터는 이제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딱 옵니다. 그때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거. 자, 서브노트 만들려고 해서 고득점 하려면 서브노트 만들어야겠구나. 서브노트 만드는 자체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돼요. 그거 이쁜 글씨를 쓰려고 막 되지도 않는 글씨 막 엄청나게 시간 많이 드는 거 최악입니다. 그냥 타이핑하는 게 빠르시면 타이핑 하셔도 되고 개발세발 쓰셔도 상관없고 본인만 잘 보면 됩니다. 여기에 절대 시간 많이 쓰지 마시고 쓰면서 한번 읽으면서 그것도 공부기 때문에 하라는 거지, 이거를 정성스럽게 누구한테 알려줘야지 전혀 아니라고요. 그 주객이 전도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소방설비 산업기사 가산점 들어가는 거 제가 알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런데 요 아예 질문을 좀 더 폭넓게 갑니다. 공채는 워낙 많은 분이 보시고 아예 딱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딱 나오니까 금방 아는데요. 경채는요, 지자체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경력 채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고문을 보시고 지금 이 가산점이나 5점이나 3점이나 해당하는 그 기사 자격증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 소방설비 산업기사 요거 해당됩니다. 우리 지방직 9급에는. 제 생각이니까 확실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기간에 합격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1년 커리가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내년 1월 막 2월부터 늦게 시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단기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6월달 시험, 5월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 어떤 부분 위주로 해야 되느냐? 제가 엄선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체 커리가 있는데요. 당연히 기초이론 건너뛸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기본 이론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2배속이라는 거. 2배속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무조건 2배속. 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빨리빨리 넘기시라고요. 무조건 기본 이론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핵지총 건너뛰시고 기출도 괄호 안에 보시면 필요한 문제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문제만 보시고 마지막에 파이널과 실전 모고는 꼭 풀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40분이 넘었네요. 자,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제 OT를 보신 분은 이 그래프가 뭔지 아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그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인혁처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 선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들어가서 이제 시험 문제를 선정하는 선정위원을 경험한 사람만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시험 문제 출제가 그냥 시험 문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보는 그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험 문제 출제는 대학에 있는 건축 관련 교수님들 1인당 5문제씩 매년 냅니다. 매년. 그래서 몽땅 다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 5문제씩 받아서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그 DB 안에 들어가 보면 수천 문제, 수만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뽑아내는, 선정하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요. 그거를 제가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맞춰서 공부하실 거,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 선정 과정, 이게 제 모든 커리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됐죠?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결국에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커리나 이런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건축직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핵심을 벗어나시면 어려워요. 핵심을 벗어나지 않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건축직에서 건축 계획과 건축 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식 교수였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질의사항이 있으면 거기 우리 홈페이지에 질의사항으로 올려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